그럼 이어서 퓨즈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퓨즈미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데 큐보이드의 직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인 것 같고, 다만 아주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저는 대신 이 디스트미에서 무엇이 성공 요인이었는지를 좀 더 퓨즈미를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터 퓨전은 이런 쿼리 플랜 옵티마이징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특히 이런 매트릭스 연산함에 있어서 오퍼레이터 퓨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는 항상 인터미디에이트 데이터가 생긴 걸 피하고 싶은데, 이와 같이 계산이 이거는 엘리먼트 와이즈 곱입니다. x하고 y를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그걸 z하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중간 결과값을 매테리얼라이즈 시킨 다음에 한 다음에 아주 불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분산 시스템이라면 그 대가가 더 크게 됩니다. 셔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좀 특수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X가 두 군데서 사용되고 있을 때 한 번의 스캔만으로 이 계산하는데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X가 스팔스 매트릭스일 때 제로인 경우에는 사실 이 X가 뒤에 특정한 계산과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해지는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애초에 이 X가 스팔스하다면 이 U하고 VT를 아우터 프로덕트 하는 단계에서도 X가 제로인 곳은 애초에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또 아낄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퓨전의 종류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셀 퓨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들이 연속될 때, 예를 들면 이것은 엘리먼트 와이즈한 곱, 엘리먼트 와이즈한 나누기가 연속될 때 이 두 개를 중간값 X 엘리먼트 와이즈 곱 U를 우리가 매테리얼라이즈 시키지 않은 채로 바로 V에 나누기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을 매테리얼라이즈 하지 않아서 퓨전이 된다는 의미고요. 로우 퓨전은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X가 두 번 사용될 때, 이 식에서 X가 두 번 사용되는데 이거를 한 번 스캔하면서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걸 퓨전하지 않았다면 X를 여기서 따로 읽어서 그 곱셈을 해야 되고, 나중에 여기서 곱셈을 할 때 또 다시 읽어오는 작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주면 그 스캔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아우터 퓨전은 이거는 스파르시티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름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스파르시티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U 곱하기 V에다가 엘리먼트 와이즈 곱 X가 있을 때 X가 스팔스하다면 이 U하고 V에서 곱했을 때 애초에 이 X가 넌지로인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풋을 X라는 인풋을 공유하고 있는 집계형 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경우, 좀 특수한 경우로 X가 이 두 개의 썸을 구한다고 할 때 X가 두 번 사용되면 이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각각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퓨전이라고 합니다. 퓨전 있잖아. 네, 퓨전이 내가 오른쪽에 스파르시티를 알아. 네. 제일 상위에 들어있는 게 지금 그 X의 스파르스한 매트릭스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 어, 말씀이십니까? 어. 이거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붙어있는 게 이게 그 해당하는 부분 스파르스하지 그 살아있는 그 부분만 사실 곱하기 이 대상인데 네, 그걸 알았어. 그러면 그거를 먼저 이것부터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퓨전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야. 이 오퍼레이터가 퓨즈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줬을 때 원래 그냥 싱글 개별 오퍼레이터면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나,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 값을 만약에 퓨즈드 오퍼레이터로 이 부분을 대체하게 된다면 애초에 이 마치 우리가 이 BA라는 이미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X하고 엘리먼트 와이즈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어차피 제로인 부분 계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UV의 곱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X의 논지로 인덱스에 있는 위치에 대해서만 값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그걸 하려면은 너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어느 부분을 실제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스킵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 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니?
원래 이게 없다면은 나는 그냥 쭉 마이너하게 다 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 가이드맵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퓨전을 정확하게 구현하려면은?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니, 그래? 그 부분이? 뭐 했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퓨전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맵이 필요한 거 아니야? 가이드 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수많은 오퍼레이터들이 덴스용과 스팔스용이 따로 애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퓨전 상황이 아니더라도 스팔스 매트릭스 A, 뭐 X를 가져와서 다른 것과 연산을 시키면 그 스팔시티를 고려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으로 봤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하니까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도 벌써 문제 아니야. 궁금한 거야. 제가 스팔스 매트릭스를 표현한 포맷이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은 내가 퓨전 맵처럼 딱 들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할 필요 없고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근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면 퓨전 오퍼레이션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스팔스 멀티플리케이션이나 스팔스 매트릭스에 대한 연산 자체는 이미 따로 정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퓨전은 그것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는 그 CSR 같은 포맷은 그러면 넌지로 엘리먼트가 있는 인덱스들과 거기에 무슨 값이 있는지 정도만 저장을 하는 식으로 훨씬 데이터를 줄여서 0인 경우에는 아예 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가 포맷으로 저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셀렉티브 컴퓨테이션의 장점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셀렉티브 컴퓨테이션을 지금 하는 건데 그 장점이 그러니까 얘는 셀렉티브 컴퓨테이션은 반드시 오버헤드가 돼요. 셀렉티브란 누가 셀렉티브하게 컴퓨테이션 대상인지를 판별하는 오버헤드가 되거든. 차라리 90% 차 있고 10%가 빵이야. 그걸 셀렉티브를 하면 어마어마한 오버헤드. 중간에 빡 섞였다고 그걸 다 쏟아내면서 그걸 계산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쭉 다 해버리는 게 더 빠질 수 있어. 블라고 매치드 컴퓨테이션 하는 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솎아낼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쑥 넘어가 버려가지고 궁금한 것도 남기고 가야 돼. 제가 매트릭스 저장이나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하려면 여기서 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될 아니, 제목 자체가 표시도 오퍼레이터인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데이터에서 그런 논산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스팔스 매트릭스입니다. 네. 할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웬만큼 데이터가 뭐 반만 차 있어도 사실 걔를 그렇게 처리할 필요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데이터에 상관없이 오퍼레이터가 좀 지능적으로 잘 운영해야 운행을 하는 원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게 데이터의 퓨전이냐 아니면 오퍼레이터의 퓨전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퓨전 되는 그 개별 오퍼레이터들에서 이미 희소행렬 스팔스 매트릭스 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에서 이미 이 개별 오퍼레이터에서 이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퓨전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말씀
그, 그 오퍼레이터 두 개가 그냥 놔두면은 저 오퍼레이터를 처리하는 오퍼레이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저희 이거를 퓨전하는 순간 오버헤드가 확 따라오고. 그러면 그 오퍼레이터가 그 오버헤드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냥 놔두면 원래대로 하면 돼. 곡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원래대로. 근데 셀렉티브하게 한다 하는 순간 이 셀렉티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위가 없다고 하고, 여기가 그냥 뭐 Y라는 이미 완성된 매트릭스가 있다고 할 때, Y는 뭐 덴스 매트릭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Y하고 X를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면, 이 시스템과 무관하게 그 오퍼레이터가 덴스와 스팔스 간의 곱이라는 것을 못하고 하는 거지. 이런 그 시스템 뭐 DS나 이런 완비된 시스템에서는 그런 걸 다 오퍼레이터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제가 그 정도 딱 정확히 이 경우는 모르겠지만 처리를 해서 구분한. 네. 그러니까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거에 필요한 점. 그게 사실 오버헤드거든. 없으면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계산하면 그 메모리 오브젝트로 X나 이런 행렬들이 그게 오버헤드야.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디셔널 오버헤드라니까. 너가 말한 방금 얘기한 그걸 어디다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네. 아니면 이거를 스파르스 대응을 컴팩트 시켜가지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걸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근데 보통 그 재배치가 이미 2단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뭐 저장하거나 하는 단계에서 그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됩니다. 아예 프리프로세싱에서 다 떠났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를 정보를 적든지. 정보 적어주는 게 양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지. 네. 월스트 케이스 저 오리지널 사이즈만큼 나와. 네. 이거 아니고 비트로 따지면 너무. 네. 근데 이 스파르시티라면 덴시티가 예를 들면 0.001 이 정도가 스파르스 매트릭스로 얘기를 하고 0.2 0.01. 네. 0.1%네. 0.2만 돼도 어느 정도 덴스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하이 덴시티라고 하면서 0.2라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는 촌에서도 네. 아까 말한 그런 가이드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앞에 애들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어차피 스파시 매트릭스를 막 이렇게 다 쳐내면서 그 옆에다 다 써놨을 거라고. 그러니까 리스트면 써놓죠. 써놓긴 하는데 그 써놓은 걸 보고 내가 이제 엘리먼트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레이 vs 리스트로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엄청 리스트에 오버헤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해결했듯이 퓨전 오퍼레이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리파티션을 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을 했다면 이번에는 적당히 컨솔리데이션을 해서 로컬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이 컨솔리데이션 단계는 리파티션과 차이점이 퓨즈드 오퍼레이터의 인풋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선 본다는 점이 있는데요. 가장 엘리먼트가 많은 매트릭스를 메인 매트릭스라고 구분하고 그 외에 비교적 작은 매트릭스들을 사이드 매트릭스라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에 있는 다른 퓨즈드 오퍼레이터의 작동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엘리먼트 와이즈 곱이 함께 있는,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로그나 덧셈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퓨즈해서 계산을 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그 그림에서 퓨즈 오퍼레이터와 같이 함께 묶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 U 곱하기 VT의 값을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계산을 하듯이 중간값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이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이 왼쪽에 X가 메인 매트릭스고 두 개의 작은 매트릭스 UV가 사이드 매트릭스라고 할 때 UV를 그러니까 X 메인 매트릭스는 파티션을 시키고 UV는 모두 복사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줍니다. 아까의 BMM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저게 맵인 거야. 누가 살아있냐 아니냐를 그냥 전체를 다 줘가지고 저 대상으로 그냥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스파스가 아니라 그냥 두 개의 태스크에다가 배분을 했는데 좀 패턴이 이제 해싱을 이용해서 랜덤한 패턴으로 파티션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각각 칸에 맞는 계산을 하고 이 결과를 다시 애그리게이션 시켜야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베이스드는 아까 RMM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메인 매트릭스는 똑같이 나눠서 보내줘야 되고요. 이것도 그냥 해싱을 해서 랜덤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부 다 보내는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일부를 복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만큼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고 이걸 또 다시 애그리게이션 시켜야 됩니다. 아까와 비슷한 그 전반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방식에서는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고 레플리케이션 방식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코스트 계산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스템 DS 같은 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시스템에서는 아예 계산 단계에서 이 쿼리 플랜을 옵티마이징 하는 단계에서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퓨전 플랜을 만드는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이 멀티플레이를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오히려 그 코스트를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까 큐보이드 파티셔닝의 방식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옵티멀한 사이즈를 찾는 방식이었는데요. 퓨즈 오퍼레이터에 이것을 많이 적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플랜 제너레이터에서도 굳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피하는 방식의 플랜 제너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큐보이드 MM을 확장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트리 형태, 이 대그 형태로 된 퓨전 오퍼레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게 어떤 곱셈을 가운데 두고 뭐 여러 가지 각각 퓨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저자들이 제안하는 큐보이드 방식의 오퍼레이터는 이런 형태로 이어집니다. 사실 좀 그림이 복잡해 보이는데 저자들은 우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이 퓨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퓨전이 되기도 하거니와 비용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애초에 이 큐보이드 베이스드 오퍼레이터가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없이는 정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들이 예를 들면 여기 BA가 바로 매트릭스 곱인데 이 곱을 우리가 아까 봤던 익숙한 형태인 그런 그 큐보이드 형태 제가 말씀드린 3D 모델 형태로 이제 가운데 배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A와 B 두 개를 곱하는 것처럼 뭔가가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앞에서 뭔가 여러 가지 연산이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예를 들면 뭐 A하고 B라고 하면 A를 우리가 인풋을 이쪽에서 하나 받았고 또 다른 인풋을 천장에서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각각 L 스페이스하고 R 스페이스로 부릅니다. 이런 스페이스 개념을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여러 오퍼레이터들이 이루어진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R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R은 이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 이전에 또 다른 멤머리 이루어졌습니다. 이 직관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스페이스, 아웃풋 스페이스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장점이 이 오퍼레이터가 마치 이런 뭐 그냥 배그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매트릭스들의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MM이라는 스페이스 이전에 L 스페이스와 R 스페이스에서 또 각각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매트릭스가 인풋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아까 PQR 파티셔닝을 했던 것처럼 나누면, 이 MM 스페이스에서 이 블럭을 나누면 이거에 수반되는 파티셔닝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R 스페이스는 당연히 이 모양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따라오고, L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O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스트 계산만 포함을 시켜준다면 PQR 파티셔닝, 큐보이드 MM에서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적화를 잘 했다고 가정하고, 이게 실제로 이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피지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식은 이 MM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뭔가를 더해주고 로그를 취하고 뭔가를 곱하는 이 세 가지 오퍼레이터가 O 스페이스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행돼야 될 태스크 하나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태스크 세 개에다 나눠서 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럼 각 태스크는 이 한 층을 이게 예를 들면 PQR 파티션이라 하면 3, 11 파티셔닝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파티셔닝을 통해서 각 태스크가 이만큼의 계산을 합쳐서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이고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플랜을 어떻게든 만들어냈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퓨전 되어야 한다라고 누군가 알려줬기 때문에 퓨전을 해서 오퍼레이터가 풀어준 건데요. 그럼 퓨전을 어디까지 퓨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플랜 제너레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이 퓨즈미에서는 PQR 최적화 방식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 아웃 오브 메모리를 에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퓨전 플랜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오히려 이런 대그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는 한 플랜을 계속 확장시켜서 캔디데이트 플랜을 만드는데요.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제 퓨즈를 할 수 없는 어떤 오퍼레이터들, 저자들이 터미네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아웃고잉 엣지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반드시 이 스파크에서 말하는 데이터 셔플링을 해줘야 되는 애그리게이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캔디데이트 플랜을 가지고 코스트 계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파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DS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멤머를 피해서 그 퓨즈하게 되는 경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멤머에서 강제로 여기 V2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V1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내그가 이어진 대로 따라가되, 여기서는 터미네이션입니다. 왜냐하면 2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이 돼서 이 덱을 따라서 이 아래로 쭉 가고, 여기까지 가면 또 이 밑으로는 다 이 2개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캔디데이트 플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1, F0라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캔디데이트 플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그 리파인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스프릿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알고리즘 여기 자료에 담지 않았지만 핵심적으로는 이것을 멤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에 여러 멤멀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각각 떼어서 했을 때 더 코스트가, 나눠서 했을 때 이 서브 플랜들의 코스트의 각각의 합이 합쳐서 한 것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프릿을 시켜버립니다. 즉 그렇게 해서 최대한 늘려나간 다음에 혹시라도 더 작게 할 수 있는 분할이 있으면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선 V2는 이 플랜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니까 그래서 시스템 DS에서 왜 처음에 멤버를 다 익스클로드 시키는 제가 시스템 DS 논문을 보긴 했는데 고의적으로 멤버를 제외한다 그런 로직은 아니고, 코스트 계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수세 계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플랜에서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뭐 메모리라서 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웃 메모리는 저기 엘리먼트 와이즈 조립 있잖아요.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하는 데서도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확인 매트릭스가 있어. 매트릭스 두 개를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해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엘리먼트가 10,000개짜리 매트릭스 10,000개를 넣으면 그냥 10,000번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곱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미디에이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인터넷 데이터가 예, 갖고 있어야 되는 똑같이 어차피. 음, 스퀘어 두 개를 네가 엔바이언 스퀘어 두 개를 곱하는구나. 엘리먼트 와이즈 뭐 하는구나. 결과도 사이즈가 다르고. 그치? 네, 굳이 그걸 의도적으로 멤버를 뺀 이유가 있을까? 멤버를 뺀 게? 문제에 대한 거 있어. 네. 그래서 실험 연구는 이렇게 해야지. 예, 연구는 이렇게 해야지. 우선 아까 오퍼레이터 퓨즈 오퍼레이터 자체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쿼리를 갖고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특징이 이 왼쪽은 스파스한 그 커다란 매트릭스하고 되게 길다란 행렬들을 갖고 곱셈은 아니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XUV의 사이즈가 이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했을 때가 있고 X가 비교적 덴스하고 나머지도 좀 더 이제 좀 더 패해진 형태를 가지고 UV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어느 쪽이든 간에 시스템 DS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제가 근데 그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디스트M이는 아까 보셨다시피 퓨전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최적화를 해놨는데도 그런데도 시스템 DS보다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성능 향상의 대부분이 디스트미에서 그런 어떤 되게 옵티멀한 파티션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처럴 파티셔닝이 그렇게 효과가 분산 환경에서 아주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퓨즈미의 그럼 효과가 어디 정도냐 하면 이 마지막 두 칼럼을 비교했을 때 낮아지는 정도인데 예를 들면 그런 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차이를 보입니다. 스파스한 데에서는 차이가 큰데 덴스한 데서는 차이가 적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기서는 아마 스파시티 익스플로이테이션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로인 거는 계산 안 할 수 있고요. 퓨즈 있는 그 걔가 기여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퓨즈미에서만 그래서 퓨즈미가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 시스템 퓨즈 오퍼레이터를 잘 익스플로이트 했기 때문에 없는 개인이 아니냐. 이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벌어진 거고요. 반면 덴스한 데에서는 그만큼 퓨즈미가 더 디스트미 대비 이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큼이 실제 트루 개인이 아니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득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데이터가 안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정도의 이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